78세, 세계로 가는 꿈. 엄마 돈 들고 도망갔대요. 사기당했어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악착같이 모은 3천만 원. 평생 꿈꿔온 세계여행 자금.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가로챈 거였어요. 카페 적자를 메우려고 실버타운 비용도 3개월째 안 냈습니다. 할머니는 쫓겨날 위기였어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여행 유튜버 태민. 그는 할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요. 영상은 바이럴됐고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78세, 생애 첫 비행기, 그리고 꿈꿔온 세계로.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1장 60년의 저축. 엄마 돈 들고 도망갔대요. 사기당했어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3월 5일 화요일, 울산 해운대 실버타운 302호.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액 8만 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김영희 할머니, 78살.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생. 가난한 농가 출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6에 부산 봉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2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어요. 바늘에 찔린 손가락은 굳은 살투성이, 구부러진 허리, 침침해진 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건설 노동자였지만 술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졌어요.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큰딸 수진, 아들 민호, 둘째 딸 경미. 밤에는 부업으로 옷을 수선했어요. 잠은 하루 4시간. 남편이 40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웠어요.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 모두 할머니 몫이었어요.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70까지 공장을 다니다 은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62년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행. TV에서 파리 에펠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베니스 곤돌라, 태국 황금 사원.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들. 통장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웃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뇌종양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실버타운 방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3천만 원. 이제 쓸 때가 됐어요. 더 늦으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 여행 가고 싶어. 여행요? 어디요? 파리, 베니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얼마 있어요? 3천만 원 모았어. 와, 그렇게 많이요? 엄마,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통장 주세요. 여행사 알아보고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기뻤어요. 딸이 도와준다니. 다음 날 수진을 만나 통장을 건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여행사가 사기였어요. 돈 들고 도망갔대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알아봤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 찾기 힘들대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62년 3천만 원. 평생의 꿈.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버타운 원장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비용이 3개월째 밀렸어요. 따님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실버타운 비용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퇴소 조치해야 해요. 원장이 나가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 강태민, 실버타운 자원봉사자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 좀 내줘. 쫓겨날 것 같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켰어요. 세계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이 화면 가득. 할머니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78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쫓겨나는 건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2장 사라진 꿈. 다음 날 아침 태민이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틀째 굶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수척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태민은 걱정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할머니는 밝았거든요. 뭔가 큰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민은 실버타운 원장을 만났어요. 원장님, 302호 할머니, 왜 그러세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이 비용을 3개월째 안 내고 있어요. 연락도 안 돼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퇴소시켜야 해요. 태민은 충격받았어요. 갈 곳도 없는 할머니가 쫓겨난다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민이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따님한테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62년간 모은 3천만 원. 여행 가려던 꿈. 딸에게 통장을 맡긴 것. 사기당했다는 말. 실버타운 비용도 안 내는 것. 태민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통장 있어요? 은행 가봐요. 은행에 도착해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태민이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왜? 3천만 원이 따님 계좌로 이체됐어요. 3개월 전에 할머니가 종이를 빼앗아 봤습니다. 명확했어요. 박수진. 수진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일주일 후 드림카페로 다시 이체된 기록. 이게 무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사 사기가 아니에요. 따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태민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강태민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실버타운 봉사자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돈 왜 가져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통장 기록 봤어요. 3천만 원 따님 계좌로 이체됐던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엄마가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요? 할머니는 여행 가려고 평생 모으신 돈인데요. 에이, 늙은이가 무슨 여행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되지. 그 돈으로 제 카페 살렸어요. 나중에 갚을 거예요. 태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실버타운 비용은요? 3개월째 안 내셨잖아요. 지금 제 사정이 안 좋아요. 나중에 낼게요. 나중은 언제예요? 할머니 내일 쫓겨나세요. 아이고 시끄러워.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내 엄마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미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는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내 딸이 나한테 거짓말을. 62년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태민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경찰 신고해요. 이거 횡령이에요. 안 돼. 내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럼 이대로 당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태미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건 알려야 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태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태민의 세계 일주. 구독자 15만 명.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78세 할머니의 62년 저축을 딸이 가로챘습니다. 영상엔 할머니 이야기를 담았어요. 16살부터 62년간 일한 이야기, 3천만 원을 모은 이야기, 세계여행이 꿈이었다는 이야기, 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쫓겨날 위기라는 이야기. 태미는 영상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의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알림 수백 개,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친딸이 어떻게?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후원하고 싶어요. 이 딸 신상 공개해야 한다. 조회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500만, 1000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만원, 10만원.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어요. 태미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할머니를 돕겠대요. 후원금이 5천만 원이나 모였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민을 봤습니다. 이제 여행 갈 수 있어요. 파리로 가고 데니스도 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제3장 딸의 배신.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 조회수는 2천만을 넘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언론사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고 SNS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수진의 카페 앞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어머니 돈을 훔쳐요? 양심도 없어? 카페 유리창에 계란이 던져졌어요. 수진은 가게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휴대폰엔 악플과 협박 문자가 수백 통 쏟아졌어요. 집 앞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커튼을 내리고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장모님 돈을 왜 가져간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잖아.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나중은 언제예요? 장모님 쫓겨나실 뻔했다며.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박수진 씨 계십니까?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수진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피해자가 고소하신 건 아니지만 여론이 심각해서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3천만 원 인출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머님 동의 받으셨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빌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요. 어머님은 여행 가시려고 평생 모으신 돈이라던데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도 3개월째 안 내셨죠? 어머님이 퇴소 위기였는데요. 지금 제 사정이 안 좋아서요. 따님, 카페 적자 메우는데 다 쓰신 거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일단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어머님이 고소하시면 횡령죄로 기소됩니다. 같은 시각, 실버타운. 할머니는 경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수진 씨 조사했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고소한 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 마음이 편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딸인데 어떻게 편하겠니? 근데 태민아,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 잘못은 잘못이니까. 태민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둘째 딸 경미가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거였습니다. 엄마, 경미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언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여행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이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경미가 태민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아들 민호도 연락이 왔어요. 평소엔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려갈게.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는 다음날 울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나, 나야. 문 열어.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호야, 누나. 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카페 망하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였어. 그래도 엄마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해.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쳤던 거야. 누나,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돈 갚아. 당장은 못 갚더라도 약속이라도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실버타운을 찾아왔어요. 복도에서 태민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태민이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수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저 사람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돈 갚을게요. 당장은 없지만 카페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수진이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뇌종양이야. 6개월이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래서 여행 가고 싶었어.
죽기 전에.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져갔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가져갔니? 할머니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난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근데 마지막엔 나 좀 살고 싶어. 이해해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가세요. 여행 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안 할게. 넌 내 인생 살아. 수진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제사장. 세상의 응원. 수진이 돌아가고 실버타운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세상은 더 시끄러웠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태민의 유튜브 영상은 3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외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CNN, BBC, 78세 할머니의 꿈과 배신. 그리고 세상의 응원. 후원금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태민은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어떡해요? 너무 많이 모였어요. 진짜, 얼마나? 1억이 넘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 같은 늙은이한테?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꼭 여행 가시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 비행기 무료 제공하고 싶습니다. 파리, 베니스 왕복 비즈니스석으로요. 힐튼 호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파리와 베니스에 있는 저희 호텔 무료로 이용하세요.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가이드와 차량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세상이 할머니를 돕고 있었어요. 태민은 매일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항공사에서 비즈니스석 준대요. 정말? 비즈니스석이 뭔데? 비행기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침대처럼 눕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타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자격 있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다니. 태민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권을 만들어야 했어요. 할머니, 여권 사진 찍으러 가요. 여권. 그게 뭐니? 해외 나갈 때 필요한 거예요. 신분증 같은 거죠. 사진관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평생 증명사진도 몇 번 안 찍어봤거든요. 할머니, 정면 보시고 미소 지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찰칵. 사진이 나왔습니다. 와, 할머니 예쁘게 나왔어요. 태민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진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이 조금 행복해 보였어요. 구청에 가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태민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은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첫 목적지는 태국 방콕. 할머니 체력을 고려해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파리, 마지막은 베니스. 할머니께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태국 가요. 황금, 사원 보고요. 그 다음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마지막으로 베니스에서 곤돌라 타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이 모든 곳을 가는 거야? 네. 할머니 평생 꿈이잖아요. 할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그냥 죽었을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꼭 살아서 돌아오셔야 해요. 일주일 후 여권이 나왔습니다. 태민이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 여권이에요. 할머니가 여권을 받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78년을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거였어요. 여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김영희, 생년월일 1947년 3월 15일. 와, 내 이름이 여기 있네.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태민도 감동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여권을 꼭 안고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태민은 할머니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할머니, 여행 갈 옷 사야 해요. 옷? 내가 입던 거 입으면 안 돼? 안 돼요.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어야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백화점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화려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태민이 할머니께 원피스 하나를 골라줬어요. 이거 입어보세요. 이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후원금으로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탈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민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진짜 예쁘세요. 정말, 진짜요. 이거 사요. 옷과 신발, 가방을 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여행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민아, 나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 태민은 할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여권, 옷, 약, 카메라. 하나하나 챙겼어요. 할머니, 내일이에요. 설레요? 응. 근데 무섭기도 해. 뭐가 무서우세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봐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할머니가 태민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넌 내 천사야.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8년 만에 처음 떠나는 세계여행. 내일이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제오장, 할머니의 결심. 출발 당일.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새벽 5시.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태민이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근데 태민아, 나 너무 떨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실버타운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후원사에서 보낸 차였습니다. 할머니와 태민이 차에 올랐어요. 인천공항까지 3시간.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평생 몇 번 안 와본 길이었어요. 할머니, 졸지 그러세요? 잠이 안 와. 너무 신기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와, 여기가 공항이야? 네. 여기서 비행기 타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김영희 할머니 맞으시죠? 기다렸습니다. 네, 맞아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탑승권을 받아들었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비행기 표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권 심사대.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여권 주세요. 입국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봤습니다. 첫 출국이세요? 네. 78년 만에 처음이에요. 심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도장을 찍어 여권을 돌려줬어요. 할머니는 여권을 받아보았습니다.
출국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민아, 나 진짜 나가는 거야? 한국 밖으로? 네. 이제 진짜예요.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야? 네. 저거 타고 태국 가요. 할머니가 비행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콕행 오지 745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태민이 일어났어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탑승권 주세요.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탑승권을 건넸어요. 승무원이 스캔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시네요. 앞쪽으로 가세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넓은 좌석, 깨끗한 카펫, 친절한 승무원.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좌석은 창가였어요. 태민이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할머니, 편하시죠? 응, 너무 좋아.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첫 비행이시라고 들었어요. 편하게 가시도록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태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져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뒤로 밀렸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 눈 떠보세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은 너무나 푸르렀습니다. 와, 할머니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구름이야? 네. 우리 지금 구름 위에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할머니가 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78년을 살았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뭐 드시겠어요? 뭐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커피 다 있어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승무원이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셨어요. 상큼했습니다. 맛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태민도 웃었습니다. 6시간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할머니는 또 긴장했어요. 하지만 무사히 땅에 닿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할머니를 감쌌어요. 와, 더워. 여기 태국이에요. 날씨 좋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간판들, 다른 언어들, 이국적인 건물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는 또 놀랐어요. 넓은 침대, 큰 창문, 욕조까지. 평생 이런 방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는 거야? 네. 할머니 방이에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 야경이 보였어요. 태민아,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78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제6장 첫 비행.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이었어요. 태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오늘은 와 프라케우
황금 사원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태민이 예약한 차가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황금빛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 저게 다 금이야? 네, 황금 사원이에요.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불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어요. 뭘 빌어요? 할머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여행 올 수 있게 해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민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사원을 나와 시장에 갔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 향신료 냄새, 태국어로 외치는 상인들.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과일은 뭐야? 망고스틴이에요. 먹어보세요. 태민이 망고스틴을 사서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아. 맛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민이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저녁에는 차오프라야 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태민아. 네. 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셨으니까요. 이제 할머니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태민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넌 내 은인이야. 하지만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욕실에서 나오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119 불러야지. 태민이 당황해서 한국말로 소리쳤다가 정신을 차리고 호텔 리셉션에 전화했어요. Emergency. Please call ambulance. 1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방콕 시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태민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할머니를 검사했어요. 태민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Are you her grandson? Yes, I am. 의사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태민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She has brain tumor. It's getting bigger. She needs to go back to Korea immediately.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Is it serious? Very serious. She shouldn't travel anymore. 태민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깨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아. 미안해. 내가 쓰러져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태민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종양이 커졌대요. 할머니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나 파리 가고 싶어. 할머니, 위험해요. 알아. 근데 태민아, 나 이미 6개월이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한국 가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 해. 어차피 죽을 건데. 할머니, 제발, 파리만 가자. 그 다음엔 한국 갈게.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태민은 고민했어요. 밖으로 나와 한국에 있는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어디서? 태국이요. 병원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그럼 당연히 돌아와야지. 근데 할머니가 파리 가고 싶다고 하세요. 경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태민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할머니 소원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경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소원대로 하세요. 대신 꼭 잘 모시고 다녀와요. 네, 약속드릴게요. 태미는 경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파리 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대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태민아. 이틀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약을 잔뜩 받아서요. 태민은 할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12시간 긴 여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약을 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이 점점 작아졌어요. 안녕, 태국. 고마웠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12시간 후.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파리야.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간판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파리거리가 펼쳐졌어요. 오래된 건물들, 카페들, 패션 잡지에서나 보던 풍경.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센강 근처의 호텔이었어요. 방에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창가에 섰어요. 저 멀리 에펠탑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저기 가는 거지? 네. 내일 제일 먼저 가요. 할머니가 에펠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TV로만 보던 그곳. 내일이면 직접 볼 수 있어요. 제7장 파리와 베니스. 다음 날 아침. 파리는 맑았습니다. 태민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에펠탑 가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확 깼어요. 준비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에펠탑으로 향했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탑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철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걸 TV로만 봤어. 근데 지금 진짜로 보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아, 나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어. 태민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살아 계세요. 여기 파리에서. 사람들이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어요. 태민이 할머니와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7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도 갔어요.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개선문 앞에도 섰어요.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매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죽으면 여기 사진관 속에 넣어줘.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곧 죽어. 알아. 근데 괜찮아. 나 이제 후회 없어. 할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그 좁은 방에서 죽었을 거야. 할머니, 근데 너 덕분에 세상을 봤어. 하늘도 날아봤고, 바다도 봤고, 파리도 왔어. 나 이제 만족해. 태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베니스 남았어요. 그래, 베니스. 거기도 가야지. 이틀 후.
파리에서 베니스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2시간 비행이었어요. 베니스 마르코 폴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본섬으로 들어갔어요. 물의 도시, 베니스. 할머니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와, 집들이 물 위에 있어. 네. 여기는 차가 없어요. 다 배로 다녀요. 산마르코 광장에 갔습니다. 비둘기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비둘기들이 할머니 손에 앉았어요. 태민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곤돌라를 탔습니다. 검은색 배, 곤돌라, 차공이 노를 저었어요. 배가 천천히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배에 앉아 고개를 들었어요.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물소리, 차공의 노래, 햇빛, 태민아. 네,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어. 할머니, 진짜야. 나 78년 살면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 2주가 제일 행복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세상에 나온 것도 고맙고, 너를 만난 것도 고맙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고마워. 할머니, 아직 안 죽어요. 알아. 근데 곧 죽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곤돌라가 다리 밑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그늘이 졌다가 다시 햇빛이 비쳤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태민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제8장 세상을 본 할머니. 베니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곤돌라를 탔어요. 질리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셋째 날 밤, 할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태민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베니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태민은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다시 쓰러지셨어요. 귀국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빨리 모시고 와요. 이틀 후, 할머니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미와 민호가 나와 있었어요. 엄마, 경미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종양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요. 경미와 민호가 울었습니다. 태민도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화로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태민아, 내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줄래? 책요? 응, 여행 이야기.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 늙어도 꿈 꿀 수 있다고.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만들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태민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태민이 노트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16살 때 공장에 들어간 이야기, 62년간 일한 이야기, 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세계를 여행한 이야기. 할머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매일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어요. 이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미와 민호가 병실에 있었어요. 태민도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고마워.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경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행복해. 나 세상 봤어. 너무 아름다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천사야. 태민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천사예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2025년 6월 3일. 김영희 할머니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유튜브로 할머니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꽃이 가득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할머니가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 나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미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78세. 처음 본 세상.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은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서점에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태민이 무대에 섰어요. 할머니는 78년을 사셨지만 자신을 위한 삶은 2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2주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할머니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미는 할머니 이야기로 시니어 세계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꿈을 포기한 노인들을 세계로 데려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82세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했지만 여행 한 번 못 가본 할머니였습니다. 태민이 박 할머니와 함께 공항에 섰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근데 떨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미소 지으며 태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할머니 꿈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꿈은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시녀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